안녕하세요. 손지아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목요일이고요. 2024년입니다. LA 한인타운은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죠. 특히 점심때하고 저녁에 주차를 하려고, 길거리 주차를 하려고 보면은, 정말 주차할 자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 주고 발레 파킹을 많이 하시죠.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요. 요즘 주차 위반 단속이 굉장히 강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주차 위반 단속에 걸려가지고 티켓 먹으면은 벌금도 벌금입니다만은 내 차가 견인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차가 견인되면 진짜 짜증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주말에는 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미러 파킹 같은 경우에는요, 토요일은 돈 넣어야 돼요. 그런데 미러 파킹은 일요일에는 돈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장시간 주차할 수 없는 로딩존이나 특별히 소화전 앞, 또 레드존에 주차를 했다가 티켓이 발부가 되면 여기는요, 견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앞에 차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견인을 한다고 하네요. 다른 주나 또는 다른 카운티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요, 소화전 앞의 경우에는 미국 어느 곳에서라도 어떤 시간에라도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거는 그건 당연할 거고요. LA시 또 LA 카운티의 경우에는 주차 위반 단속은 주말도 하는데 다만 주중보다는 단속 요원의 숫자가 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별히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아무 곳에 가서 주차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요. 불법 주차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2023년에요. LA의 주차 파킹 티켓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LA, 노스 헐리우드, 브렌트우드 그리고 한인타운에서 가장 많이 불법 주차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주차 단속 요원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죠. 특히 한인타운의 경우에는요, 유가하고 세라노 거기가 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식당들이 있는 그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티켓이 많이 발부되나 본데요. 유가하고 세라노, 그리고 윌시하고 놀만디도 좀 복잡하잖아요. 윌시하고 놀만디, 유가하고 세라노, 이 지역에 LA에서 레드존 위반 티켓이 가장 많이 발부되는 지역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레드존 주차 위반에 걸리면은 단속 요원들이 티켓을 발부하겠죠. 2024년 올해 현재 레드존 티켓 가격은 $93입니다. 그리고요, 거리 청소하는 날 주차 위반하는 티켓은 $73라고 하네요. 와, $73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주차 위반 티켓 띄었었는데 그때 제가 40불 냈던 것 같은데 73불이래요. 청소하는 날 주차 길거리에 했다가 티켓을 발부받으면 $73. 주차 금지되어 있는 골목에 주차를 하게 되면 $68. 또 미터기가 이제 만료됐잖아요. 동전 넣었는데 미터기가 만료돼서 오버가 되면은 $63. 그리고 버스 전용 차로에 금지된 시간에 주차하면 안 되는 거는 아시죠? 그 시간에 주차하면 안 되는 버스 전용 차로 주차를 하게 되면 $163의 벌금이고요. 장애인 주차 위반은 $363라고 합니다. 그리고 옐로우 존, 특히 우리가 로딩 존이라고 불리우는 그 그린 존은요, 시간과 요일에 따라 주차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레드 존의 경우에는 요일이나 시간에 상관없이 티켓이 발부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견인이 되는 경우에 단속 요원들은 티켓을 발부한 다음에 공식 경찰 주차장에 연락을 해서 견인차를 요청을 하는데요. 다행히 견인차가 도착하기 전에 차 주인이 먼저 오게 되면 견인을 피할 수 있어요. 물론 벌금은 냅니다. 그런데 견인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은요, 그 벌금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견인된 차량이 보관돼 있는
공식 경찰 주차장의 최근 그 발표 자료에 따르면은 올해 2024년 1월 1일부터 견인 보관 요금이 인상됐어요. 인상된 금액은 일반 차량의 경우에는 기본 견인 요금이 1시간에 $162이고요. 1시간에 $162. 여기에 30분마다 $80, 50센트씩 추가 비용이 들어간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견인이 시작되는 곳에서 그 공식 경찰 주차장까지 마일당 $9가 차지가 되고요. 차량 보관비가 하루에 $50가 추가가 되고요. 거기다가 차를 찾아갈 때 추가로 $115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됩니다. 차가 견인이 되면. 그래서 차가 견인되지 않도록 정말 꼼꼼하게 살펴서 주차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도 주차 단속 요원이 일을 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패스트푸드 근로자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우선 지난 4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16에서 $20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는 물론이고요. 패스트푸드 체인 레스토랑들이 메뉴 가격을 다 올렸어요. 그런데 인앤아웃 버거는 가격이 올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인앤아웃도 메뉴 가격을 올렸습니다. 인앤아웃 측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품질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격 인상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앤아웃의 린시 스나이더 사장이 고객을 생각해야 할 의무를 느꼈고 고객들을 위해서 가격을 최소한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유가하고 세라노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기 이 지역에 레드존에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곳입니다. 자, 다시 인앤아웃 버거로 돌아가서, 인앤아웃 버거는 아니고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다른 패스트푸드 업체는요, 메뉴 가격을 10%, 15% 이상 올렸거든요. 그런데 인앤아웃은 5% 미만만 올렸습니다. 버거 하나에 25센트 정도 올랐고요. 음료 한 잔에는 5센트가 올랐어요. 그래서 가격을 보면은 인앤아웃에서 더블 콤보를 시키게 되면 지난해보다 76센트가 올라서 $11.44, 또 치즈버거 세트의 경우에는 $9.47, 일반 햄버거 세트는 $8.92가 됐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역마다 가격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인앤아웃에서 일하는 직원의 초임, 초기 월급은 지역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시간당 $22에서 $23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20보다는 약간 더 많이 주는 셈이 됩니다. 인앤아웃 버거가 결국은 가격 인상을 했다고 하니까 워낙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소비자들도 대략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도 인앤아웃에 가서 2명이 일반 햄버거 세트를 먹으면 $20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좀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듯 하다, 이렇게 이제 고객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요, 한 사람당 $10 정도는 괜찮은 가격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인앤아웃도 결국은 메뉴 가격을 올렸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주차 단속이 심한 곳 가운데 하나, 한인타운에 지금 윌셔하고 놀만디길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여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요, 정말 주차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 주말에 단속 요원이 자주 출몰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여기 근처에서 주차를 하실 경우에는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캘리포니아주의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20로 오르면서요,
업소들이 직원들의 수를 줄여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었다. 이런 뉴스들이 꽤나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LA 타임즈의 한 칼럼니스트가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마이클 힐트지크 비즈니스 칼럼니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성함을 제가 제대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클은 확실하고요. 힐트지크라는 사람인데요.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 규정이 일자리 수를 줄이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숫자는 가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최근에 캘리포니아주의 비즈니스 산업 연합이 USA 투데이에 전면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에는 지난해 9월에 게빈 뉴섬 주지사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직원의 최저임금을 $20로 올리는 법안에 서명을 하는 바람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약 10,000개의 패스트푸드 업계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내용이 광고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광고에는 피자헛부터 시나봉까지 모두 12개 체인이 나왔는데, 이 체인점들은 실제로 직원을 감원을 했거나 메뉴 가격을 인상을 했거나 또는 그런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렇게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체인점들은 4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임금을 $16에서 $20로 올린 게빈 뉴섬 주지사의 최저임금에 우리는 피해자다, 이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월스트리트저널, 뉴욕 포스트 같은 비즈니스 매체, 그리고 보수적인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난이 퍼졌다라고 칼럼니스트는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럼니스트는 노동통계국 연방준비은행에 집계한 바에 따르면은 광고에서 밝힌 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캘리포니아주의 패스트푸드 업계의 고용 수치는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광고에는 나오지 않지만 올해 1월 이후에도 패스트푸드 업계 일자리는 계속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2023년 4월에 비해서 일자리가 거의 7,000개 가까이 늘어났다고 칼럼니스트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는 왜 일자리가 10,000개나 줄었다고 말했을까요? 그 근거는 캘리포니아주의 패스트푸드 최저임금 인상이 시작되는 4월 1일을 앞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월 25일에 보도한 기사에 그런 숫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난 1월에 캘리포니아주의 패스트푸드 또 그와 비슷한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스토랑 고용이 72만 6,600명인데요. 이것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최저임금 인상법에 서명한 지난해 9월보다 1.3% 감소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73만 6,170명의 고용을 창출했는데 9월부터 1월까지 9,501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렇게 추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또 어디서 나왔냐?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내용에 나오는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UCLA 경제학 교수 리 오헤니안이라는 교수가 자신이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는 후버 인스티튜트 웹사이트에 4월 24일에 올린 글을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USA 투데이 광고에서 그렇게 일자리 10,000개가 사라졌다라는 주장의 출처는 이 오헤니안 교수의 글을 인용했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LA 타임스의 칼럼니스트가 이 수치에 대해서도 또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그런 숫자라는 겁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캘리포니아주의 패스트푸드 식당 수치에 따르면은 계절적인 요인이 조정된 기준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고용은 실제로 73만 6,160개에서 74만 2,495개로 오히려 6,335개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패스트푸드 관련 통계를 보더라도요, 계절적인 요인을 이렇게 보면은 9월 고용은 2022년 73만 명에서
올해 74만 1,079명으로 늘어났고요. 1월의 고용은 2023년 73만 2,738명에서 올해 74만 2,495명으로 늘어났다고 칼럼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식당에서요, 1년 동안에 4월에서 9월 사이가 가장 바쁜 시즌이래요. 4월에서 9월 사이에는 마더스데이 있고 또 파더스데이가 있는 5월과 6월이 있고, 그때 시즌에는 식당이 가장 바쁜 날이래요. 또 4월에서 9월 사이에는 날씨도 좋고, 날씨가 좋으면 외식을 더 자주 하게 되고, 반면에요, 11월에서 1월 사이에는 식당이 안 바쁜 그런 시즌이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도 있고 크리스마스 등도 있고, 이럴 때는 식당들이 주로 문을 많이 닫죠. 그리고 이 기간에는 주로 가족들끼리 집에서 요리하고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1월에서 1월까지는 식당은 비수기라는 거예요. 결국 식당의 고용업계는 해마다 9월이 최고조에 달하고요, 1월에 급락하는 편입니다. 식당업계에서 이런 걸 모를 리가 없는데 딱 그 기간에 그 수치를 발표했다, 이렇게 칼럼니스트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수치가 어쨌든 간에 식당 업주들은 인건비가 올라서 그 비용이 매우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칼럼니스트가 뭐 이해를 한다, 하지만 사실은 인건비보다도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 식자재비 부담이 훨씬 큰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앤아웃의 가격 인상도요, 인건비보다는 식자재비가 올라서 가격을 그래도 5% 미만이라도 올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요, 하와이 호놀룰루, 하와이 해변가 관련한 소식입니다. 휴가철이 이제 다 왔는데 하와이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하와이의 사업경제개발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에만 미국의 서부 동부에서 하와이를 찾은 사람이 84만 3,519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요, 특별히 호놀룰루 바닷가에 가시는 분들은 도둑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경찰국이 지난 8일에 SNS를 통해서 해변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할 때에도 귀중품을 모래사장에 두지 말고요, 방수 가방에 넣어가지고 몸에 지니고 물에 들어가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해변에 가서 물 안으로 들어갈 때 기중품을 방수 가방에 넣어가지고 몸에 지니고 들어가라, 모래사장에 파라솔 밑에 그냥 두지 말아라, 이렇게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그 와이키키 해변 아시죠? 와이키키 해변에서요, 지난 4월 한 달 동안만 무려 160건의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하와이에 해변으로 가시는 분은요, 방수 가방 꼭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손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